보통 10명 정도, 10명에서 20명이 가장 10명에서 20명이 많이 침투조로? 많이 움직일 수 없고 아, 전체 그 항공기 크기가 바로 목전에 들어가서 이게 침투하려면 블랙호크 계열이 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늘 모신 분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미국의 그 마두로 체포 작전 이게 아주 오랫동안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바로 떠올렸던 게 예전에 그 뭐죠? 김정은 참수 작전이라는 게 네. 있었잖아요. 그게 딱 떠올랐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그 이러한 그 김정은 참수 작전 뭐 이런 것도 미국과 함께 어떤 훈련과 준비가 됐던 건가요? 뭐 사실 2011년도에 오사마 빈 라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물론 이제 미 해군의 네이비실이 들어와서 다 성공을 했지만은 그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모방을 이제 하게 되고 미국도 이제 계속 뭐 참수작전을 이제 내세우니까 그래서 우리 13여단 특전사 히아의 13여단은 이제 뭐 참수여단으로 이제 개편된 게 2017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중간에 또 이제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재작년에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그 수행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병력들은 있는데 과연 저걸 똑같이 수행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아직은 의문사항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작전, 기획. 물론 이제 미군도 역시 그 베트남전 말기 때 좀 실패한 작전이 있었고 자기들 이제 포로를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실패한 적도 있었고 1980년도 그 지금 성공했다는 델타 포스가 이란에 이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 대사가 이제 사람들이 인질이 돼가지고 대규모로 그래서 그걸 구출하겠다고 사막 지역을 통과해서 테헤란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테헤란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었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뭐 갈고 닦은 거고 별도로 이제 미 해군의 네이비실은 또 전통적으로 또 발전시킨 게 있었고 베트남전 이후로 차근차근 발전시킨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 육군 델타 포스가 성공해서 역시 이제 미군의 특수전 작전 능력이 이제 완성이 됐다. 물론 그 전에 대테러 작전 2001년 9.11 테러로 이제 시작이 된 대테러 전쟁 만 20년 했었죠. 그게 대부분 이제 비정규전이기 때문에 물론 화력을 동원, 공중 화력을 동원한 비정규전이었는데 아주 갈고 닦은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꾸준하게 여러 환경, 여러의 수, 여러의 경우를 다 이제 겪으면서 완성이 됐고 이번에 이제 빛을 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작전에 사용되는 뭐 항공기, 전력들을 꾸준히 예산 침해를 받지 않고 예산에서 뭐 이렇게 깎이는 거 받지 않고 꾸준히 유지를 별도로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통합사령부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다 모여져 가지고 이번에 이제 성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뭐 정예 병력이라 할 수 있는 특전사 물론 이제 해군도 있지만은 특수전여단 저는 좀 죄송하게도 장비도 지금 마련된 게 없고 뭐 총기부터 말썽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질이 뭐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게 시대별로 보면은 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10년대별로 사람의 어떤 자질 능력, 사회적 환경, 어떤 시스템이 다 틀려요. 지휘계통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MZ 세대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과연 될까? 뭐 지금의 특전사에 계신 분들의 선배들은 뭐 좀 될 수 있을 거라 봤어요. 2000년대 이제 우리가 월드컵이라든지 국제 행사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진짜 훈련을 집중하고 예산을 막 그냥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해외 파병 뭐 이런 게 좀 신경 쓰고 뭐 레바논에 그래서 그쪽에는 뭐 정예 병력이 갔을지언정 남아 있는 병력들이 과연 저걸 다 할 수 있을까 조직적으로. 그리고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맨날 제가 듣는 게 장구류, 뭐 총기. 뭐 개인 돈 들여서 산다 이런 거만 계속 논란만 만들고 중간에 뭐 월요 플랫폼 되네 안 되네 거기 업자들이 교수나 뭐 학자들을 밀면서 내세우면서 맨날 세미나 열고 그거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과연 저게 될까?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방사청은 또 이제 별도로 큰 플랫폼을 이제 사줘야 되는 또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벌려가지고 지금 뭐 흔하게 이제 블랙호크 뭐 개량 사업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과연 그 지금 노후 헬기를 일부를 거기서 빼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 하면 그게 과연 길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블랙호크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베네수엘라 침투해서 이제 납치한 작전을 보면서 얘기를 사실 또 안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대형 특수전 기동 헬기. 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이 치누크 계열을 쓰는데 MH47. 우리도 사실 거기에 낙점을 찍고 있죠. 그걸 사야 된다고 해서 사업이 지금 막바지에 왔는데 이번 그 특수전 작전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사실상 안 하더라고. 근데 블랙호크만 얘기해요. 이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는 해외 업체에서 사오는 거고 하나는 국내 방사업체에서 어떻게 쪼물딱쪼물딱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낡은 핵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방산업체 이해관계 자기들의 체면 그걸 기자들 출입 기자들 통해서 자꾸 뭐 이렇게 내세우되는 거. 뭐지 그런 게 보였어요. 그러면 정확히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전, 육군 중심의 특수전 작전 능력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키자. 이렇게 복도되려면은 무기, 그다음에 항공기, 조직은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이제 뭐 재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또 내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혼돈스럽다고 할까요? 우리가 과연 이거를 한반도 내에서 할 수 있을까?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미군이 이제 이 중남미 옛날 이제 여기서 중남미라는 건 중미는 이제 파나마 작전이 있었고 89년도에 그로부터 지금 36년 지났는데 또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뒷마당이자 또 앞마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작전 거리가 뭐 이렇게 킬로미터 따지면 멀다고 하지만은 항상 자기들의 감시 그다음에 정보가 수시로 들어와요. 중남미는 자기들의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하다못해 서남아시아 이런 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교류가 아주 뭐 빈번하게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수집도 쉽고 침투해서 일반 민간인 복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이 뭐 상당히 쉬운 지역이죠. 그래서 모든 게 종합 모여가지고 성공하지 않았나. 그리고 군사력이 베네수엘라 군사력이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지상군 무기 체계는 이제 러시아제 뭐 전차 미사일 다 도입을 해서 좀 촘촘히 갖추고 있는데 요즘 사용하는 걸로. 근데 해군 무기 체계는 좀 옛날 유럽제고 근데 의미가 없고 공군 전투기가 실제 제대로 이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가상적을 상대로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제 SU-30 플랭커 시리즈인데 그거 뭐 한 줌이야 일개 대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나 다른 나라를 상대로 했을 경우에 일개 대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균형한 군사력 거기다가 이제 용병 쿠바의 이제 어떤 경호 인력들이 들어와 있었고 근데 그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력은 있어도 가난하고 장비도 보잘것없고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대응을 해줄 수 있는데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은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다 사실상 몰살당했고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다. 미국은 차근차근 발전을 시켰고 경험을 쌓았고 예산을 끊임없이 투입을 하고 그래서 갈고 닦은 게 이제 성공에 이른 거죠. 지금 우리 그 한국의 그 참수부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오픈이 돼 있나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여단이라 하는데 일반 병력의 육군 병력의 뭐 여단이면 3,000명 미만이거든요. 그럼 많네요. 델타 포스도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건 일반 그 부대 기준이고 일반 그 병력 여단이면 3,000명 미만인데 이 특수전은 최대로 모아봤자 1,000명, 3분의 1 정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적다. 아무래도 소수 정예로 이제 움직이는 부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1,000명도 안에서 또 이제 나눠지죠. 침투 부대, 뭐 대대급이라 하지만 또 그것도 많지 않은. 그래서 골고루 나눠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13여단에서 이제 이 참수대는 이제 개편을 했는데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역이 좀 충청도에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이 우리 특전사 휴의 이 여단 중에서 좀 숫자가 뭐 13여단이면 나중에 만들었다고 알 수 있듯이 조금 저기 했어요. 그 등급이 조금 뒤로 밀리는 부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편해서 강하게 더 최적의 부대를 이제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어떤 특수전 작전 이런 우리 뭐 김정은 참수 작전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벌어진가 체포 작전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 한 팀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보통 10명 정도, 10명에서 20명이 가장 10명에서 20명이 침투조로 많이 움직일 수 없고. 근데 그게 가능할 한 건가요? 미국은 이제 가능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아직 그 부족한 그 환경이 이제 인프라부터 하긴 그 백악관에서부터 다 같이 그 작전 쳐다보면서 보고 있었으니까 어디에 누가 있고 위치까지 다 알고 있었고 경호원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장비를 이제 인력, 병력, 사람들은 그나마 이 신체 자체나 훈련도가 높은 사람들은 다 뽑아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장비가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뭐 외국에서 수입한 소총이나 자동 소총 뭐 사용을 이제 하고 있고 기본적인 거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안에서 정예 부대만 지급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KUA라든지 기존에 사용하는 거를 이제 뭐 장비를 이제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좀 전보다는 좋아졌다는 모습은 이제 보이는데 그래도 장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찰 수단 손으로 날리는 거 그게 이제 또 일반 부대에서는 이제 우리 대대급 무인기가 있는데 동력이 없이 또 이렇게 날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정찰 드론 자폭이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뭐 그 환경을 이제 체크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뭘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딱 레이저로 조준해가지고 이렇게 쏴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또 특전사용에 맞게 뭐 항속거리 더 긴 거라든지 채공 시간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발주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급하면은 자폭 드론 사용해서 이제 파괴를 할 수 있는 뭐 폴란드제 예를 들어서 그것도 발주를 했는데 최근에 뭐 2025년에 거기에 응찰하는 이제 회업체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선정해서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1월 초순에 1월 6일 날 다시 시작을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업자들, 해외 업체들, 국내 업체들 이게 자기들이 이해관계 맞지가 않아서 그게 제대로 안 돌았겠죠. 경쟁이 뭐 네. 체제가 안 되고 경쟁 구도가 안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서도 북한을 상대로 이제 진짜 유사시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 정치체계 베네수엘라 보니까 딱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준비를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수행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 문제가 조금 이제 근데- 시작을 한다. 이제 시작이다. 네. 인원은 구축이 돼 있지만. 네, 이런 이제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장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네. 일단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참수부대 무인 정찰기 네. 그 손으로 던져 날리는 네. 이게 이제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아니 일단 아니 그 보통 네. 이제 미군들도 그 자기들이 나갔을 때 거기서 현장에서 이렇게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인공위성이라든가 외부에서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러니까 건가요? 전체 지역 큰 지역을 정찰위성이 이제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좁혀서 해주고 근데 해상도가 떨어지면은 고고도에 있는 정찰기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데 또 거기에 센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화질을 높인다든지 우리 TV 볼 때처럼 아니면 스마트폰처럼 뭔가 또 선명하게 점점 선명하게 영화에서 그런 시연되는 장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점점 좁혀지는데 최종적으로 바로 근거리 네. 이 병력이 들어가서 근거리를 확보하려면은 역시 직접 배낭에 가지고 다니는 대형 배낭에 가지고 다니는 그거를 무인기를 꺼내서 펼쳐서 조립을 해서 그 센서가 달려 있겠죠. 날려서 보면은 확실하게 앞에 근거리는 또 어떤 환경이 있는지. 근데 기존에 뭐 유투 정찰기라든지 뭐 RC-130라든지 정찰위성은 전반적인 그 전구 지역에서 점점 좁혀 들어가면서 이제 주변에 어떤 부대가 뭐 있다, 존재한다, 장비가 뭐 있다, 뭐 대공 미사일이 있다, 이것부터 이제 알려주는 거죠. 확보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근데 바로 근거리에서는 적의 병력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산돼 있는지, 그거는 이제 자체 센서 무인기를 날려서 봐야 되는 게 정확하죠. 지금 요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이제 뭐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하려고 한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체계가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고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뭐 절차를 좀 더 좁혀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헬기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미군들이 썼던 그 수리온 이게 아니라 왜 노후대 UH-60 헬기를 전용으로 이렇게 개량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야간에 이 야시 장비 통해서 헬기에 장착된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적어도 비행해야 돼요. 이번에 30m 비행을 했다고 들어요. 네. 보통 전투 공격기가 예를 들어서 리비아 그 공습할 때 예를 들어 옛날에 80년대 그게 보통 이 저고도 비행을 하면은 전투 폭격기나 전투 공격기가 60m예요. 최저고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형 회피 레이더가 다 살펴주면서 다 회피하게 만들어주면서. 근데 대부분 이제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애로사항은 좀 적었고 한반도는 산악지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야간 투시 비행해야 되고 지형 회피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센서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전체 그 항공기 크기가 바로 목전에 들어가서 이게 침투하려면 블랙호크 계열이 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군은 블랙호크 계열을 옛날부터 이제 도입을 하는데 그 10년 단위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새 기체를 받아서 또 추가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체가 같은 기종인데 자꾸 이제 센서가 좋은 걸로 바뀌어서 마치 대통령 전용 헬기처럼 좀 비행 시간이 더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센서가 더 좀 현대 발전된 거. 그다음에 조종 계통이 좀 디지털화된 거라든지 앞에 이거 계기판도 그런 걸 계속 교체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도입한 걸 계속 쓴다기보다는 그걸 또 중간에 뭐 좀 블랙호크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형이 나오면 신형을 갖다 그 플랫폼에다가 또 새로 집어넣고. 근데 우리는 문제가 1990년대 국내 면허 생산한 거를 개량을 하겠다고 해서 24대를 이제 선정했고 그래서 업체를 대한항공 중심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을 수행하면 보통 4년 정도 이게 완성돼서 물건이 우리 특전사 쪽 이하 그 항공대에다 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그런 것도 또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은 보통 기본이 뭐 20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그 노후 헬기를 그렇게 뭐 수명 연장을 한다고 해서 좀
제대로 그 사용할지 차라리 처음부터 새로운 헬기 블랙호크도 새 걸 사서 좀 뜯어내가지고 개량하면 안 됐을까? 그럼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 돈이죠. 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규 부대가 아니라 비정규 부대니까 좀 이 할당량이 좀 줄어들죠. 근데 필요성을 강조하면 그래 할 수 없어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쟤들도 필요하긴 해. 근데 정상적인 지휘계통의 부대들, 뭐 전차 부대, 그러니까 기계화 보병 사단이라든지 여기 우선이고 뭐 포병, 여단 이런 데가 우선이니까 거기에 배정되는 무기들. 그래서 이게 순번대로 정하니까 그래도 얘는 중간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군요. 최우선이 아니라 이제 중간점까지 내려와서 그러면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블랙호크 있는 거를 가져다가 수명 연장하고 센서를 달면 됩니다. 원리는 그렇지. 근데 참 모르겠어요. 어떤 게 현실적인지. 미국이니까 저게 가능한 작전이지 다른 나라가 또 그렇게 따라했다가 그게 만약 잘못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그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또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술력죠. 그 병력이나 그 해당되는 부대에 차곡차곡 쌓인 노하우, 그 그렇죠. 기술력을 인프라든지 노하우를 보면은 미국 다음에 그런 대규모가 아닌 좀 더 밑에급, 중간급 이하의 작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영국, SAS라고 유명한 이게 정상적인 어떤 전쟁 환경에서 특수전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영국 그 다음이.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시아에서는 뭐 공교롭게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가 또 연합작전하는 게 또 있고, 그래서 뭐 소위 앵글로색슨 영어 쓰는 나라들은 이제 그게 뭐 좀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그거 보다 보니까 프랑스가 또 이제 이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자기들이 작전하는 게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또 이제 자국산 뭐 이제 헬기들 이게 이제 그것이 슈퍼푸마 계열이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한 버전을 지금 만들어서 자기들도 사용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슈퍼푸마 계열이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꼭 뭐 우리가 그 좀 이름이 좀 명칭이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그 최고위 어떤 인사 요것만이 아니라 어떤 작전, 그러니까 특수전 작전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구출하거나 누군가를 체포해 오거나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 헬기 같은 거 이렇게 좀 낮게 날르고 하면 30m 누군가 보고 밑에서 총 쏘고 그러면 그 맞을 것 같은데 이러려면 그 특히 엔진 같은 데는 이렇게 그렇죠. 방탄이 좀 돼야 좀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도입된 게 있죠. 실링이라고 해서 이제 연료통에 맞으면은 그 연료하고 그쪽에 고무계통, 특수고무계통이 같이 이렇게 녹아서 막아주는. 근데 이제 그게 원리는 맞는데 좋은데 막 대구경 기관포 아니면 이제 대공포 큰 것도 40mm 이상, 그다음에 소총 그 탄환도 아주 막 한 번에 왕창 맞았을 때 집중 사격해서 그럼 그게 될까는 좀 의문은 있어요. 근데 원리상으로는 이제 몇 발 뭐 한 4-5발 발사하면 다 메꿔주는 자동으로 녹아서 이렇게 메꿔주는 역할을 하죠. 더 이상 새지가 않게. 그럼 우리도 그 이 특수전에 사용하는 헬기에는 이런 방탄 처리가 다 되는 건가요? 그거 기본이죠. 근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웬만큼 블랙호크 같은 비싼 헬기들은 다 그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방탄판 조종사들의 옆에 측면에다 밑에 이렇게 좀 있어요. 수송기도 거기 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봤는데 이건 기본 장비예요. 방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베트남전 때 그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조종석에 이제 방탄판 두꺼운 방탄판 설치하는 건 기본이고. 근데 이제 평상시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는 그것도 떼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유사시다 하면 다 이제 철저하게 달아서 이륙 중량이 늘어난 또 이게 좀 그거는 있죠, 문제는. 근데 하여튼 이번에 보면은 그 AI 능력이 상당히 부각이 된 것 같은데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뭐 워낙 군사 강국이니까 AI 기반에서 그 실전에서 활용하는 그 지휘 체계 뭐 이걸 킬웹이라고 하네요. 이것의 그 기술 격차, 우리와의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기존에 총기 분야부터 헬기, 특수전 헬기부터 그것도 이제 도입한다, 뭐 만다 하면서 뭐 사업을 결정해도 실제 그걸 아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10년 후에나 가능하고, 그것처럼 이쪽에 AI 계통이나 이제 이거를 이제 지휘 통제 체계에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하려면은 복잡하고 또 국내 업체들의 이해관계, 해외 업체가 또 끼어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서로 막 싸우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럼 요번에 저희 아침에도 좀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은 비행기 6세대 전투기 컨셉인 것 같긴 한데 비행기 편대에서 그 무인항공기 드론 무인항공기 끌고 출격하는 거 이게 다 AI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이론상은 되고 뭐 어떤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되는데 실제 가동하려면 이제 AI가 그런 군용기에 맞게 또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 규격으로. 근데 그 전이죠. 미국도 지금 바둥바둥 되고 있고 뭐 중국은 맨날 뭐 말로만 그러는데 실제 실천돼서 전투기, 유인 전투기, 조종사 있는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최소 뭐 6대를 거느려서 원활하게 작전 통제를 하려면은 조경호 통제기처럼
아니 2030년대 미국 기주의로 203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그 이후 우리는 지금 당장 국산 전투기라고 하는 KF-11의 어떤 그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또 새롭게 시작되고 뭐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니 국산 무장 이제서야 하잖아요. 근데 안 할 수는 또 없고 그렇죠. 갖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돈이 된다 안 된다는 또 업자들의 입장이 있어요. 업체들이. 근데 이게 전투기나 미사일은 돈이 되니까 거기에는 다들 달겨들어요. 서로 싸우고. 근데 이런 AI 계통의 지휘 통제 체계는 규모가 항상 사업 규모가 적어요. 그리고 그 전에 R&D 비용도 있어야 되니까 R&D 비용 받으면서 또 시간을 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사업으로 지정하느냐, 거기에 돈을 푸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겠군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이 드론 무인 항공기의 역할이 워낙 이 크게 나왔고, 저 이번에 뉴스에서 어디 보니까 뭐죠? 블랙호크. 네. 이것도 미국도 이제 이거 비싼 거 이거 안 사고 드론 뭐 무인 항공기 이쪽으로 뭐 집중한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블랙호크 제작사,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시콜스키사가 기존에는 이제 많이 퍼져 있는 무인 유인 블랙호크를 무인화시킨 작업. 아, 무인화시키는 그 작년에 공개를 했어요. 앞에 마치 조종석이 없고 그냥 앞에 쫙 열리는, 그러면 이제 병력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인데 뭐 한 2030년대 그것도 지금은 이제 시제품이죠. 개발을 원리상으로 이렇게 이뤘는데 그럼 장거리 비행도 해봐야 되고 뭐 이런 특정 환경도 해보려면은 여러 가지 또 수를 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그 만약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 조종사명 육성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인화된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그 장점이 되겠는데요. 대량 생산해내 가지고. 이거 대한민국이나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병력이 줄고 조종사 이제 수급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와서 그걸 공부해서 조종사 자격을 따서 하려고 하는 숫자도 옛날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망한데, 그러면 그 전에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년 걸려요. 그 전에 그게 생각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든 들어가는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I가 모든 게 만능이라 하지만은 전력 문제 얘기하잖아요. 전력. 그리고 또 원자력 뭐 발전소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또 이게 숨어 있는 게 옆에 이렇게 부수적인 게 이 군사 무기 체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려면 또 군이라는 데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수적이에요. 이게 정말 되는 거야? 계속 의심하면서 또 검증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미국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러니까 서방 측 미국과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우리는 또 미국을 많이 또 배웠기 때문에 검증에 검증 거치면 실제 실용화되는데 10년 걸리고, 물론 중국이나 북한은 서둘러서 하겠지만은 오류가 많고 실패적이 많죠. 나중에 실제 작전에서는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 태국에서 뭐 전차 중국제 VT4가 뭐 포신이 뭐 다 휘어졌다 몇 발 쏘니까 이제 그런 거 걔들은 서둘러서 하지만은 결과가 별로 안 좋고. 근데 한국과 미국은 너무 철저하게 검증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실전 배치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의 특수전, 뭐 참수부대라고 표현이 되는 이 특수전 작전 능력, 이것을 보니까 현대전에서는 상당히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잘 좀 보강을 해서 우리도 좀 강력한 특수부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 특수전 특전사 휘하의 어떤 장비 문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제대로 똑같은 비슷한 걸 마련하려고. 대형 뭐 치누크 레디 특수전 침투형 치누크 사업도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되는 선정을 해요. 그럼 계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받으려면 또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그 마두로 체포 작전이 자극이 되긴 했을 것 같아요. 특수부대들에게. 많은 자극이 됐죠. 알겠습니다.